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침해 사고 분석 시 수집하는 정보 중 가장 휘발성이 높은 정보가 네트워크 통신 정보입니다. 네트워크 통신 정보는 시스템을 재시작하거나 연결을 종료하면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수집하기가 어려운 정보입니다. 기업의 보안팀이나 감사팀은 네트워크 통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평상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합니다. 침해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관된 정보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 조사에 활용을 합니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는 게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공격자 IP와 공격 경로를 찾기 위해서 네트워크 통신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공격자와 연관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은 TCP 또는 UDP 통신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TCP 또는 UDP 통신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에 사용이 되는 포트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0번에서 1023번 포트는 흔히 예약된 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시스템 통신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포트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1024번에서 49151번 포트는 등록된 포트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포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 프로토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통신 포트에 대한 정보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공격자 IP를 찾기 위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수집된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는 통신 프로토콜과 사용된 포트 정보입니다. 수집된 로그에서 어떤 통신이 있는지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통신이 식별이 되면 네트워크 통신의 페이로드를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네트워크 통신의 페이로드 분석을 통해서 공격 경로와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통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공격자의 공격 기법이나 취약점을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유형과 분석가가 공격을 식별하기 위해 분석에 활용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분석하다 보면 가장 많은 통신량을 차지하는 것은 웹과 관련된 통신 트래픽입니다. 통신량이 많은 만큼 공격도 가장 많이 발생되는 통신 유형입니다. 다음 그림은 와이어샤크에서 캡처한 패킷의 통신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전체 초당 패킷 비율에서 웹 통신의 패킷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프로 구분해서 표시한 정보입니다. 웹 기반의 통신에 관련된 페이로드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사용자가 특정한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고 서버에서 응답하게 되는 게 웹통신의 페이로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침해 사고를 분석하는 분석가의 관점에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힌트가 이러한 웹 요청과 웹 서버 응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가가 웹 통신에서 찾으려고 하는 침해 사고와 관련된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공격자와 관련된 IP입니다. 각종 로그를 분석을 통해서 공격자 IP를 식별을 하는 게 분석가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이 공격자 IP가 식별이 되면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나 서버들에 접속했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들을 식별된 IP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또한 이 IP 자체가 후이지 정보를 통해서 어떤 IP로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공격자 IP가 식별이 되게 되면 이 IP를 통해서 공격자가 요청했었던 웹 요청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취약한 경로들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약한 경로를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요청했었던 메소드라든가 전달됐었던 파라미터 정보들, 웹 서버들은 어떤 요청들을 응답 코드로 보냈었고 에러가 났는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정보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사고와 관련된 내역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웹 요청에 포함되는 정보 중에서 웹 요청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리퀘스트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웹 요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소드가 게시나 포스트 방식입니다.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웹로그를 분석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게 되는 메소드이기도 합니다. 분석가가 공격 경로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메소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격자가 웹서버를 공격할 때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해서 웹쉘이라고 하는 웹 기반의 백도어 프로그램을 서버에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파일 업로드 확장자를 우회해서 서버에다 웹쉘을 올리는 공격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파일 업로드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다양하게 우회를 해서 파일 업로드를 시도를 합니다. 우회하는 방법 중에 푼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석가는 공격자가 어떻게 우회를 했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웹 요청에 포함된 메소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석가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정보 중에 이 웹서버의 응답 코드 정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웹서버의 응답 코드가 어떤 의냐에 따라서 공격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웹서버의 응답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205K라든가 404, 페이지 없음과 같은 것들이 응답 코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식별이 되는 정보입니다. 공격자는 웹서버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장악하고 공격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게 공격자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공격자가 시도하는 공격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석하는 분석가가 웹서버의 응답 코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 성공 여부를 유추하기 위해서 분석가는 어떤 응답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주 볼 수 없는 응답 코드 중에 200일 응답 코드가 있습니다. 웹서버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어떤 리소스가 생성이 되면 웹서버에서 사용자에게 200일 응답 코드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 코드는 공격자에 의해서 서버에 무언가 생성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응답 코드와 관련돼서 더 자세한 정보는 교재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 통신은 평문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한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많은 기업이 암호화 통신을 위해서 HTTPS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분석가가 HTTPS 통신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암호화된 트래픽이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샘플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떻게 남게 되는지를 캡처한 그림입니다.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을 보면 네이버라고 하는 문자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입장에서는 통신과 연관된 도메인 정보를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트래픽에 대한 플로우를 분석해 보면 일부 문자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은 분석가가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일부 앞서 식별한 도메인 정보가 눈에 띄지만 실제 통신과 연관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HTTPS 통신에 사용되는 인증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에서 복호화된 트래픽을 분석에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런 복호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접 웹서버에 있는 웹로그를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유형을 식별하고 페이로드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 정보들을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